네, 정말 지금 이 순간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마음에 품으면서 종가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일장 빅픽처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이분과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실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서서 만나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네요. 개편했어요. 봄 개편이요.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대표님. 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잘 해주실 테니까요. 오늘도 네. 기대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일장 빅피처 같이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장에도 괜찮을까?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 아하, 철강 생산 감축. 특히 중국 쪽에서 감축해준다면 이거 완전 땡큐죠. 물론 관세 25%는 있지만 이쪽 뉴스가 더 큰 걸까요? 네, 질문이시죠? 네. 예, 바로 들어오시네요. 예, 일단 네. 철강 관련된 쪽에서 이틀째 급등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오늘도 샀다가 다음 주 한번 더 시세 나올 때 대응해도 되겠느냐라는 쪽들인데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솔직히 거기까지 빠지는 게 좀 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들 소외가 크게 되다 보니까 먼저 화학, 네. 철강 누가 샀습니까? 어째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종목들이 맞아요. 이제 PBR 0.1배까지 속출했었죠. 0.1배, 0.2배.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모멘텀이 살아나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오는 과정 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밸류가 회복되는 과정인데 그중에서 모멘텀을 어떻게 던져줬느냐라고 봤을 때 중국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또 중국이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온다는 쪽에서 보통 P와 Q가 있는데 P가 올라가는 쪽을 좀 무게를 두는 쪽이죠. 근데 그러면 그만큼 같이 Q까지 살아갈 것이냐? 네.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 약간 경쟁사가 돼버린 입장 쪽에서 이게 물론 가격은 낮추면서 여러 가지 조강 생산에 대해서 약간 좀 위축되는 모습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겠느냐?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쪽에서 아직 동반적인 상승은 아닐 수 있겠다. 이건 염두에 두시고 일단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또 지난번에 좀 작년에 샀다가 좀 이제 회복하신 분들은 좀 줄여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주가 철들었어요, 대표님. 그래서 네. 이제는 좀 볼만하겠다 싶었는데 사실 P와 Q를 분리해서 본다면 챙겨볼 것도 많네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추가 시세에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화면 통해서 볼까요? 요즘 제철은 현대제철인가 봅니다. 네, 현대적인 제철이죠. 네. 네, 그런 쪽에서 현대제철이 지금 이틀 사이에 거의 15%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각받는데 가장 큰 스토리가 그거죠. 예. 우리 미국 간다. 예. 근데 미국 가서 공장 언제 완공되니 하면은 트럼프 재임 기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스토리로 가져가는 건 맞는데 네. 거기서 이제 모멘텀이 붙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끌어오르는 그러니까 주가를 견인하는 낮은 밸류를 끌어올리는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서도 PBR이 0.2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플레이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일단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주춤했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또 NI스틸이 있는데요. 예. NI스틸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그 강제라고 그러죠. 그런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인데 리슬 쪽을 하다 보니까 또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인데 이 회사도 업황은 부진하지만 작년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산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 또 플레이는 가능할 텐데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시총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감내하시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대응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따라붙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눌렸을 때 오히려 보자. 하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언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했는데요. 포인트는 좀 잘 볼게요. 왜냐면 윗꼬리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철강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바로 무엇일까요? 돌려주십시오. 자, 브로드컴이 살린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브로드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마블이 마벨? 네. 네. 마벨이라고 합니까? 그 본토 발음은 마벨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블, 네. 예, 동남아는 마블. 네. 근데 이 회사가 일단 꺾어놓은 시장의 심리를 다시 브로드컴에게 살리기 시작하죠. 네.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이제 꺾인 거를 좀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높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럼 이거 가지고 엔비디아부터 모든 기술주들이 다 반발 매각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추세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반전 쭉 하고 들어오는 모습들로 가기에는 아직도 거쳐 가야 될 관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오늘 아까 오후장에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 보고서가 한번 나왔었죠. 그거 가지고 지금 보고 나오자마자 시장이 딱 전환되면서 SK하이닉스가 강했던 모습들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HBM 무시하지 마라. 올해 113%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게다가 메모리 업황도 2분기 때 되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과 같이 맞물린다고 하게 되면 가장 또 챙겨봐야 될 쪽들이 아닌가. 안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HBM 요 현상들을 일단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됐는지를 봤었을 때 미국만 안정되게 되면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을 좀 포인트 맞추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좀 셈법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브로드컴 이후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으로 한번 후보 뽑아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HBM 키워드네요, 대표님. 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HBM 종목 네네. 두 종목을 가져와 왔는데 첫 번째는 SK하이닉스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하던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고 교통 정리를 합니다. 이게 CIS 쪽도 정리를 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나 이제 HBM에 집중할 거다라는 쪽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과 나올 때마다 시장은 반응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미국 종목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지난번 고점 한 23만 원대 그쳐가다가 거의 여기까지 내려 있다 보니까 미국의 반등 나오게 되면 같이 움직일 태세를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 TC본도의 강자인데 요즘에 한화비전의 자리를 좀 뺏긴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독점적인 프리미엄이 사라지다 보니까 나 실적 좋아요. 그래도 어디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한화비전도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낙폭으로 보았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화비전이 성과 나오는 것도 같이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HBM 본연의 키워드 중심으로 흐름 보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어떠한 반도체 흐름이 나올지가 같이 보는 것도 필수적이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시초가에서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흐름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좀 빠지고 있는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과 같은 바이오주에서 코스닥을 조금 내리게 하고 있어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상 기대할 만한 수급으로 살펴본다면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한데요. 지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이너스권이라는 점에서 투자 힌트 얻어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오는데요. 기관이 좀 나가죠. 1,002억 원가량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7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사실 좀 빅테크 위주로 낙폭을 키워가면서 부담을 받으며 마감이 됐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그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2,570선 안착은 실패했지만 2,563선에서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 줄이고 마감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줄여가다가 오후 2시쯤부터 해서 한 번 더 출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727선에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체크해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은 1,800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됐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면 이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 우위를 보여줬지만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넘게 파는 모습 다소 부담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의 흐름을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은 머니맵으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의 충격이 좀 아무래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IT 투톱도 오늘 함께 파란불을 켜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 반도체주도 강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 1%가 넘게 좀 밀렸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HPSP, DB하이텍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상승불이 켜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터배터리 쪽에 이번 주에는 많은 또 시선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공개가 되면서 일단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5% 강세 보여줬고요. 삼성 SDI도 3% 가까이 올라갔고 SK 이노베이션도 1% 이상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함께 상승불, 그리고 LG화학도 7%가 넘는 강세, 포스코 퓨처엠도 4%대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 쪽에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한 것, 지수에 어떻게 보면 좀 상승 반전을 제한한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약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6% 내려갔고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SK바이오팜, 휴젤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내렸습니다. 파마리서치와 루닉 같은 의료 AI나 미용기기 쪽까지 함께 쉬어갔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동차 쪽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내렸습니다. 대표주와 부품주 할 것 없이 다 같이 내려갔고요. 현대 위아 정도가 상승불을 켰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철강주들이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7%대 강세 보여줬고요. 현대제철도 8% 넘는 강세 나타냈습니다. 조선주들 다소 오늘은 한화오션 제외하고는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5%가 넘게 밀린 부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는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S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미디어 콘텐츠 쪽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 음식료 쪽에서는 오늘도 삼양식품, 농심 같은 종목들이 강했는데 삼양식품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방산 쪽 대표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도 상승불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 거래량 상위 쪽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한화시스템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뜨겁고요. 삼성전자가 1% 정도 약세를 나타냈지만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철강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철강주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받아가는 상황인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이스틸 같은 종목도 11%대 급등했고요. 동양철과는 2% 정도 하락했지만 또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까지 한화그룹주들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IT 투톱 이름 올리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7%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항공우주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M디바이스가 오늘 33%대 강세 보여주면서 마감됐고요. 대진 첨단 소재 최근에 또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은 9% 넘게 밀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 또 개별 호재가 있었던 시노펙스가 20%가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오늘 알테오젠과 올릭스, 시노펙스 등등의 좀 제약 바이오 쪽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넘게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확인됐고요.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주죠. 2%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M83 같은 종목들 오늘 좀 쉬어갔는데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 7일 금요일장 확인해봤고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외국인이 팔다가 샀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건가 싶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좀 지켜주던 쪽이 빠지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김민수 대표님 한 주 정리해 주셔야죠. 네, 일단 지금 의외로 가슴 아픈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바이오주가 그러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가장 약합니다. 뭐 특별히 어제 뭐 루머 비슷한 얘기 나왔던 쪽에 특허 관련된 얘기 쪽으로 좀 네네. 흔들리다가 오늘은 거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압박들이 나오다 보니까 알테오젠 필두로 나머지 종목들까지 다 우르르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쪽 팔고
경기 민감주로 가자라고 하는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다 보니까 더 나왔던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섹터가 네. 예,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뭐 특별히 뭐 이상이 없다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저점권 아니면 지지권 들어왔다 그러면 매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또 시장은 바뀝니다. 또 순환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또 위축되지 마시고 시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 하에서 진짜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의 탄력도가 또 민감하기도 했었거든요. 시장은 또 변하니까 그때 이후의 움직임 보면서 중요 지지라인 잘 지지하는지 여부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우리가 노려봐야 할까?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AI 인프라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힌트 좀 찾아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브로드컴 화이팅 이런 느낌이죠. 예, 힘내라.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술주를 반전을 이끌면서 나왔었을 때 그럼 가장 먼저 뭘 봐야 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HBM 쪽도 영향을 받을 거고 네. 그동안에 그럼 AI 여전히 확장된다. 그러면은 많이 빠졌던 전력기기 이쪽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게다가 특히 AI 가속기 관련된 쪽에 국내에서 진납 들어가는 회사들도 여전히 낮아졌던 부분들 회복된다. 그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반등해주면 참 좋겠긴 했는데 뭐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 단에서 아까 전에 좀 오픈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탑픽 종목 열어볼게요. 네, 제가 여러-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예. 뭐가 띠리링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띠리링? 예, 감사합니다. 예.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좀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또 그때 증자 관련된 얘기 나오고 그 권리락 가격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조금 더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자체적인 문제보다 아마 시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좀 기술주의 흔들림 때문에 더 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잘 아는 MLB 쪽에 강점이 있는 쪽 보드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데 한때 증자한다, 뭐 제2호 인수한다 그러면서 말이 많았었죠. 많았죠. 예, 근데 쑥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 한다. 이제 우리 그냥 본질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올해 중에 밸류업 계획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망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찾겠다는 쪽에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여전히 지난 4분기 때 성장세 유지가 됐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 증대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 쇼티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확대한 이유는 설비 투자를 한다는 관점들인데 물론 증대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희석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적의 턴을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양적인 실적의 성장 과정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구글 TPU 7세대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오는 에이직 시장이 개화된다. 그러면 에이직 시장 쪽에서 MLB는 가장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또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올해 매출 성장률이 45% 이상으로 그 브로드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브로드컴 관련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배트맨 파이팅이 될 수 있겠네요. 이스페타시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상황이면은 박스권 하단부를 잘 지지한 것 같습니다. 한 35,000대 부분. 그래서 지지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갭 하락했던 부분까지 돌려서 나갔을 때 일단은 지난 고점 대 부분이 좀 단기 저항이긴 하겠지만 약 한 46,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 지난번 나왔던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된다 그러면 31,000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관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4만 원 넘어서 46,000원 라인대까지는 목표 주가로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한 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그 전략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와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